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3학년 2학기의 마지막 단원인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그렇게 뭐 계산을 본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래프나 자료를 해석하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산점도란 무엇이냐? 자, 산점도는 여기서 나와 있지만 두 별량 x, y 이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서쌍 있지? 순서쌍을 그냥 그래프에다가 나타낸 거를 우리는 x와 y의 산점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알겠지?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거는 산포도 이런 걸 배웠었죠? 이번에는 산점도.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좌표를 그냥 그래프에다가 그냥 다 나타냈다. 점으로 그냥 다다다다다다 찍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산점도는 두 별량 사이, 즉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다.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x가 커지면 y도 대체적으로 커지냐, 아니면 그 반대로 x가 점점 커지면 y는 점점 작아지냐, 또는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이걸 보고 자료를 보고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관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두 별량 x, y 사이에서 그러니까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도 같이 커지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커졌을 때 다른 한쪽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 두 별량 사이 x하고 y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기억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봤었을 때 이거는 지금 증가하는 형태가 생겼지. 그러니까 이러할 때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대체로 증가한다.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상관, 서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양의 상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도 커진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것처럼 여기 있는 이 산점도에다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직선을 하나 딱 그어봤었을 때, 이 직선이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다. 즉 감소하는 직선이 나왔었을 때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이때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딱 막 이런 분포 같은 걸 봤었을 때 우상향하면 양의 상관관계, 이것처럼 우하향하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두루뭉실 원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직선이 가운데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우리는 뭐 y는 b 직선이고 이런 거는 x는 a 직선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상향 우하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뭐 평행하거나 뭐 수직이 되는 거지. 이럴 경우에는 경향이 우리 판단하기 되게 애매해. 그래서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 즉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경향이 있거나 우하향하는 경향이 있었을 때만 상관관계가 있고, 그 외에 이렇게 원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평행하거나 수직인 이런 경향이 나왔었을 때는 이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있긴 한데 그 상관관계가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 이런 거. 상관관계가 엄청 강하면 진짜 말 그대로 직선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상관관계가 좀 약하면 이 직선으로 해가지고 좀 넓게 좀 퍼져 있는 거고, 상관관계가 강해질수록 거의 이 직선 근처에 엄청나게 몰려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질수록 강해진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음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개념 원리 확인하기를 한번 볼게요. 자, 3점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우상향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뭐하고 뭐가 있어? 니은하고 미음이 있다. 음의 상관관계는 우하향하는 거, 즉 감소하는 직선과 감소하는 형태. 감소하는 형태는 바로 기역과 리을이 있다.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 바로 디귿하고 비읍, 원 형태가 돼 있거나 어떤 평행 이렇게 평행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직인 녀석으로 나오는 것들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그리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사용시간. 자, 그러면 저 여기 사용시간. 그럼 이게 0.5 학습시간 3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 사용시간이 0.5시간에 학습시간은 3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0.5,3을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0.5가 x좌표고 3이 y좌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한 거야. 그 다음에 뭐 1.5, 1.5 그럼 1.5, 1.5면 여기에다가도 점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을 호도도도도독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몇 개만 할게요. 2,2.5 그러면 여기가 있고 1,3.5 1,3.5 그 다음에 0.5,4 0.5,4 그 다음에 3.5,1 3.5,1 여기 있고 2,1 2,1 그 다음에 2.5,2 2.5,2 그 다음에 2,1.5 2,1.5 그 다음에 1,3 1,3 이런 형태가 지금 한 거야.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녀석들 해보면 지금 뭐 다 하진 않았지만 그냥 다 해볼까? 3, 0.5, 2.5, 1, 2.5, 1, 1, 4, 1, 4 그 다음에 1.5, 3.5, 1.5, 3.5 0.5, 3.5, 0.5, 3.5 2, 0.5 1.5, 2.5, 1.5, 2.5 1, 2, 1, 2 그 다음에 3, 1.5, 3, 1.5 1, 2.5 1, 2.5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그래프가 약간 우하향하는 형태가 지금 생기게 되지. 그래서 얘는 컴퓨터 사용시간과 학습시간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얘기는 음의 상관관계. 즉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아지면 학습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말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연천 기온과 난방비. 자, 기온이 올라가면 난방비는 많아져 적어져? 기온이 높아. 겨울철에 기온이 높다라는 얘기는 기온이 따뜻하다는 얘기야? 기온이 따뜻하면 우리 보일러 틀어 안 틀어? 안 틀겠지.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난방비는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겨울철 기온이 올라갔어. 그러면 난방비도 같이 올라가면 양의 상관관계.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가 난방을 안 틀겠지. 따뜻하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기온이 20도여 봐. 그러면 보일러 틀어 안 틀어? 안 틀지.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보일러를 안 트니까 난방비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도시의 인구수하고 교통량. 자, 인구가 많아지면 교통량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자, 우리 도시 인구가 많아지면
차도 많아지겠지. 그 말은 교통량도 줄어들어. 많아지겠지. 그래서 도시의 인구수가 늘어나면 교통량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머리 둘레와 IQ.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러면 핵심 문제 익히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3점도 중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상관관계가 있으면 우상향하는 거랑 아니면 우하향하는 거 이렇게 고르면 되겠지. 그게 누가고 누가 있어? 1번과 2번이 있다. 얘는 우상향, 양의 상관관계. 얘는 우하향, 얘는 음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 둘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이렇게 평행하거나 이렇게 뭔가 수직인 녀석들 아니면 원 형태는 이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을 볼게요. 산점도와 상관관계. 다음 중 두 별량 사이의 산점도가 대체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됐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거니까 우하향하는 거지. 그러면 어느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은 작아지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몸무게와 키. 즉 몸무게가 커지면 보통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키도 대체적으로 크지. 키 큰 사람이 몸무게도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체육만이 30kg 나가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키가 커지면 대체적으로 이게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 그러니까 얘는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 나이와 아들의 키. 엄마 나이가 많아진다고 아들의 키가 같이 커지는 거 아니지. 이건 상관관계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산의 높이와 기온. 산의 높이가 높으면 기온은 낮아지지. 그죠? 우리 이거는 이미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 그래서 수학 성적과 통학 시간. 우리 수학 성적이 높아질수록 통학 시간, 그러니까 막 멀리서 멀리 다니는 사람이 수학 잘해? 그런 거 아니지.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5번은 겨울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기온이 높아지면 덥다는 얘기지. 더우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지. 대체적으로. 그래서 얘도 양의 상관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음의 상관관계는 3번인 산의 높이와 기온이 되겠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우리 3번 산점도의 이해. 자, 오른쪽 산점도는 호영인에 반 학생들이 받은 용돈과 지출액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5명의 학생 ABCDE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많은 학생.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우리가 산점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우상향하는 형태가 생겼으니까 뭐 양의 상관관계야. 그렇죠? 그러면 용돈이 많으면 지출액, 쓰는 돈도 많아지는 거. 아니 돈 많으니까 돈 많이 쓰겠지. 그래서 이 선이 의미하는 게 약간 뭐냐면 용돈이 많아지면 그다음 지출액도 많아지는데 그 약간 비율적으로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선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상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비율로 적당하게 쓰고 있는 거야. 평균적으로 쓰는 건데. 근데 여기 봐봐. 이 2라는 녀석. 이 뭔가 이 분포에서 많이 벗어난 녀석 있지. 이 녀석이 특이한 거야. 짠돌이든 아니면 약간 돈을 겁나 많이 쓰는 애들. 그럼 봐봐. 얘는 C랑 비교를 해보자. 자, C랑 2라는 녀석은 지금 어때요? C랑 용돈이 지금 같지. 거의 비슷하지. 그런데 C는 지출액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E는 지출액 이만큼이나 되지. 그러니까 용돈은 비슷한데 쓰는 돈이 E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자, 그래서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가장 많은 학생을 말하시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그치, 얘는 2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지출액이 가장 많은 학생을 묻는 게 아니라 용돈에 비하여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선상에서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가장 적은 학생을 뭐냐? 그러면 지출액이 좀 적어. 그러면 지출액 적은 거는 여기 여기 봐봐. 이 B라는 녀석 보면 B라는 녀석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 B는 누구랑 비교를 할까? 뭐 예를 들어서 A랑 비교를 할까? 용돈이 A랑 비슷하지. 용돈이 A랑 비슷한데 A는 지출액이 이만큼 되는데 B는 지출액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A는 지금 약간 표준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이 정도 규모로 하는데 B는 그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지출을 하지. 짠돌인 거야, 짠돌이.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가장 적은 학생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B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뭐뭐에 비하여 뭐가 많다 적다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이런 이 산점도 이 분포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녀석 있지. 약간 좀 왕따. 그 왕따 중에서 어떤 왕따가 답이 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산점도는 유제내 반 학생 10명이 지난 1년 동안 읽은 책의 수하고 국어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성적을 구하라. 6권 이상 읽은 학생 중에서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 수. 자, 이건 뭐냐면 6권 이상을 읽었어. 그러면 6권도 포함되지. 그러면 6권 이상이면은 여기가 6권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쪽 영역에 해당되겠지. 이쪽 영역. 그치? 6권 읽은 사람. 그 다음에 70점 이상인 거. 그럼 70점 이상인 거는 어디냐면 70점이면 여기지. 여기에서 이 파란색 위쪽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노란색 선 오른쪽과 파란색 선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녀석이고 이 선상은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포함하는 녀석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는 거야. 여기서는 이상인지 아니면 초간지도 좀 잘 봐가지고 그 선에 있는 녀석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를 봐주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6권 이상이면 저 노란색 선 오른쪽,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면 저 파란색 선 위쪽.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숫자를 세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몇 명이야? 해보면 7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을 8권 이상 읽은 학생들의 국어 성적 평균. 그럼 여기서 8권 이상이면 여기다가 이 노란색 선이 8권 선이니까 그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골라주면 되겠네. 자, 그럼 몇 명이야? 5명이지. 그러면 그 5명 거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5로 나눠서. 자, 얘는 70, 80, 90. 70, 80, 90. 그 다음에 얘는 80. 그리고 얘는 90.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410점이 나온대요. 그래서 82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